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 시간 내일 새벽 상호 관세를 발표합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 관세까지 부과된다면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관세는 발표 즉시 발효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지만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지만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적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질을 개선하거나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도 대기 정체로 인해 남아있는 먼지가 쌓이면서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충청과 호남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밤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또 한 차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은 답답한 공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남 산청 하동 산불의 주불은 잡혔지만 여전히 잔불 진화로 피해 현장은 어수선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형 재난 뒤에 찾아오는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두리째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임시거처인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이재민 20여 명이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산에는 여전히 헬기와 인력을 동원해 잔불 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불은 이미 꺼졌지만 주민들의 놀란 가슴은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막 덜덜 떨려요, 지금도. 이게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비었어, 동네가. 볼락해도 캄캄해가고 숨을 못 쉬겠대. 동네 의원엔 이런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이들이 찾아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쑤시는 등 근육통과 두통을 호소하는 주민도 부쩍 늘었습니다. 아픈 곳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물리치료는 좀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진화 헬기 뜨고 있는데 그 소리에도 환자들이 두통이라든가 불안감, 그다음에 가슴 떨림 그런 걸 많이 호소합니다. 산청구는 이미 심리적 고통으로 상담받은 주민들에 대해선 주기적인 전화나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마음 건강 상담소를 운영해 재난 뒤에 불쑥 찾아오는 트라우마 극복을 돕기로 했습니다. 농촌 지역이라 어르신들이 많고 예치 못한 산불로 많이 놀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난 피해 심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불을 잡는 데에만 열흘이 걸리면서 많은 이들을 노심초사하게 했던 산청 하동 산불. 대형 산불로 발생한 재산 피해와 그 복구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고통이 빨리 사라지길 기대해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일본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나면 사망자가 30만 명에 이르고 쓰나미 침수 지역이 일본 열도의 30%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경제 피해 규모도 292조 엔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이 80%로 예상되는 일본 난카이 해곡 대지진. 난카이 해곡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규슈 동부 해안까지 이어진 바닷속 골짜기인데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중앙방재회의는 규모 9에 이르는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사망자는 29만 8천 명, 피난민은 인구의 10%인 1,230만 명에 이른다는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しかし改めて南海トラフ地震の影響が広域かつ甚大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と思っております。 또 최대 34m의 쓰나미로 일본 열도의 30%가 사람이 떠내려갈 수 있는 깊이 30cm 이상으로 침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80%인 21만 5천 명이 쓰나미가 원인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건물은 235만 채가 완파되는 등 경제적 피해는 292조 3천억 엔으로 일본 명목 GDP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政府としては今回の報告書の内容を真摯に受け止め、引き続き建物の耐震化や津波避難ビルなどの防災施設の整備、そして早期の避難につながる意識啓発、こうした取り組みを加速するとともに 앞서 지난해 8월 미야자키현 인근 해역에서는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기상청은 처음으로 난카이 대지진 임시 정보를 발표했고 당시 기시다 총리는 예정됐던 해외 순방까지 취소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피해 추정치를 바탕으로 방제 계획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800년간의 휴면 상태를 깨고 지난해 다시 활성화된 아이슬란드 유명 휴양지 화산이 폭발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피했습니다. 현지 시각 1일 아이슬란드 남서부 그린다비크 마을 근처에 있는 화산이 용암과 연기를 내뿜기 시작해 적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강력한 화산 활동으로 지각에 500m 길이의 균열이 발생했으며 남쪽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슬란드 최대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인 블루라군 온천을 찾은 관광객들과 인근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얼음과 불의 땅으로 불리는 아이슬란드에선 막대한 무게로 화산을 눌러왔던 빙하가 녹으면서 분화가 잦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엔 에이아 프얄라요쿨 화산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화산재를 뿜어내 대서양을 오가는 항공편이 수개월 동안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이 강진에 파괴된 미얀마 만달레이로 접근해 들어가면서 주변 지역 곳곳에서 지진 피해 현장과 마주쳤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바닥이 갈라지고 사원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에도 복구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요. 미얀마 현지에서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유소 천장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건물 화장실과 바닥 등 곳곳에 균열도 심각합니다. 주차장 지면에는 성인 남성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금이 갔습니다. 미얀마 최대 규모의 고속도로 휴게소인데 이번 지진 피해를 면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장비 없이 직원들이 맨손으로 복구 작업을 벌이다 보니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동하면서 살펴본 또 다른 지역의 피해도 비슷합니다. 이곳은 만달레이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작은 마을의 사원입니다. 보시면 정문 입구가 완전히 부서졌는데요. 안쪽 피해 상황은 어떤지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원 중앙에 있는 건물은 마주보는 벽면이 사라져 뻥 뚫렸습니다. 위태롭게 대나무를 이용해 더 무너지지 않도록 현상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기도를 드리는 법당입니다. 하지만 지진 피해로 양쪽 벽면이 무너지면서 지금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붕괴의 위험으로 불상은 아직 옮기지도 못했습니다. 법당이 무너질 당시 옆에 세워져 있던 차량도 종이장처럼 찌그러졌고 100년 가까이 된 사원의 탑도 무너져 크게 파손됐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상황이지만 물과 식량 등 국제사회에서 보낸 구호물자들을 실은 차량과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미얀마를 강타한 지진의 공식 사망자 수가 3,0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여전히 무너진 건물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주민들은 물과 전기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다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아래서 91시간을 버틴 60대 여성이 기적적으로 구조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엿새째로 접어들면서 실종자의 생還가능성은 크게 희박해졌습니다. 건물 만여 채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묻혀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앙에 인접한 사가잉을 포함해 반군이 장악한 지역은 군사정권의 통제로 접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조 현장에는 점차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운영되는 병원들은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상마저 턱없이 부족해 야외에 임시병동이 설치됐습니다. 병원 안에서 치료받는 중환자나 의료진도 계속되는 여진 때문에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은 건물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노숙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약한 위생 속에서 호흡기 감염이나 댕기열, 홍역 등의 확산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The hardships that some of them are facing today in terms of water, sanitation, etc., will run into outbreaks of infectious diseases in the future. 강진 이후 미얀마 반군의 임시정부인 민족통합정부에 이어 소수민족 게릴라 연합부대도 한 달간의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정권은 필요한 방어 조치는 계속 취할 수밖에 없다며 군사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파리 협정 목표 달성이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이스트와 베이징 사범대 공동연구진은 파리 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으로 농경지가 12.8%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기후 정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5제곱킬로미터 단위로 토지 변화를 분석 예측한 결과 기존 연구와 달리 농경지가 약 12.8%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남미는 농경지가 24% 줄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전체 농경지 감소의 81%가 개발도상국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까지 돌아온 의대생은 모두 96.9%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40개 학교 가운데 35개 학교는 전원 복귀했지만 인제대 의대 학생 370명은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31일까지 전국의 40개 의대 학생 복귀율은 96.9%를 기록했습니다. 35개 학교는 학생 전원이 돌아왔고 경상국립대와 아주대, 연세대, 서울과 원주 캠퍼스에선 일부 학생만 이탈했습니다. 단 한 곳, 인제대 의대만 복귀율이 24.2%에 그치며 370명이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제대는 오는 금요일이 등록 마감이지만 학생들이 미리 미복귀 의사를 밝혀 재적 예정 인원으로 분류됐습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은 사실상 전원 복귀라며 학생들이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복학만 한 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울산대 의대생들은 복학 뒤 휴학계를 다시 제출했고 학교 측은 이를 모두 반려할 계획입니다. 또 미수강 제적을 피하려 한두 과목만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듣지 않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이미 수강 신청을 받고 수업을 시작한 학교도 강의실은 대부분 텅 비어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수업 참여도를 집계한 뒤 이달 말 전에 전원 복귀로 판단할 수 있을지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대학의 의대생 재적 압박과 관련해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단과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수단체 관계자들도 정부 압박으로 학교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지난해 의정 갈등 여파로 환자들이 입원을 위해 대기한 기간이 2023년보다 나흘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다리지 않고 당일에 입원하거나 환자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해 입원한 경우는 90.2%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원하는 날짜에 입원이 안 돼 기다린 경우로 대기 기간은 평균 17.5일이었습니다. 이는 2023년 13.6일에 비해 3.9일 길어진 것으로 의료 서비스 경험 조사가 시작된 2017년 이후 대기 기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외래 진료 대기 기간이 30일 이상으로 긴 경우는 19.8%였으며 이들은 상급 종합병원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위해 대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5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학부 과정의 경우 서울대와 연세대가, 대학원 과정은 경북대 등 5개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의사과학자는 의사 면허와 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뒤 두 분야 지식을 바탕으로 질병을 연구하는 학자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선정된 대학과 대학원 컨소시엄에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9년 의사과학자 양성 대학원 과정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학부과정 지원을 개시했으며 배출된 의사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진행하도록 최대 11년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3개월 연속으로 2%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1% 상승했습니다. 지난 1월 2.2%, 2월 2%에 이어 석 달째 2% 초반대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1.3% 내려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0.9% 상승했는데 농산물은 1.1% 내렸지만 축산물은 3.1%, 수산물은 4.9% 올랐습니다. 수산물은 2023년 8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가공식품도 상승률이 3.6%로 1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추는 49.7%, 무 86.4%, 양파는 26.9% 오른 반면 토마토는 19.8%, 파는 18.3% 내렸습니다. 빵은 6.3%, 커피는 8.3%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백악관은 발표 즉시 효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세부 내용이 베일에 쌓인 가운데 블룸버그는 한국의 세율이 16%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을 것이라는 추산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앞뜰에서 상호 관세를 직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효력은 발표 즉시 발휘될 예정이라며 미국 해방의 날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re not going to be wrong. It is going to work, and we are focused on restoring the golden age of America and making America a manufacturing superpower. And again, Peter, I would point you to the investments that have already trickled into this country. 거의 모든 수입품에 20% 단일 세율을 적용할 거란 보도가 나왔지만 백악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까지 최종안을 다듬고 있다며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He's with his trade and tariff team right now, perfecting it to make sure this is a perfect deal for the American people and the American worker. 블룸버그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합산해 각국의 상호 관세 세율을 추산했습니다.
한국은 16%로 주요 1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TA로 관세가 거의 없고 비관세 장벽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고려된 추정치입니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중국은 단호한 반격을 경고했고 유럽연합도 보복에 나설 강력한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미국이 원하는 범죄자를 넘기겠다며 범죄인 인도를 관세 협상에 활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를 언급하며 세 나라가 트럼프 관세에 공동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강력한 보복 계획이 준비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협상할 힘도 또 반격할 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일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해 반드시 보복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보복할 수 있는 강력한 계획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미 발표된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 곧 공개될 상호 관세와 별개로 EU산 반도체, 제약, 목재에 대한 관세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EU는 두 단계에 걸쳐 260억 유로, 우리 돈 41조 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협상 시간 확보를 이유로 잠정 연기했습니다. 생성형 AI 시대, AI 기술과 접목한 전시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AI가 그린 추상화를 볼 수 있는 전시와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과 창작 개념을 탐구하는 전시입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살바도르 달리나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듯한 초현실주의 그림들. AI가 인간의 뇌 안을 들여다보고 그린 겁니다. 작가 3명이 각각 돌아가면서 자기 공명 영상, MRI 장치에 들어가서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를 상상하면 생체 신호를 기반으로 AI가 뇌 안을 들여다본 것처럼 그림을 그립니다. 프랑스 AI 아트 그룹 오비어스가 파리 뇌과학 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마인드2 이미지 기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AI는 인간의 그런 지시어라든지 명령어에 의해서 생산되는 어떤 결과물들이 대부분인데요. 오비어스가 좀 차별점이라고 하면 인간의 마음과 상상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미지로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201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AI 아트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낙찰가 43만 달러, 우리 돈 5억 원을 기록하며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에 재생되는 영상과 함께 오디오북 형식의 소설을 듣습니다. 디지털 시대, 영상 콘텐츠가 압도적인 미디어 소비 형태의 변화 등 기술이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은유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멀리서 보면 흑백이지만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빨강과 파랑, 초록으로 구성된 패턴이 영도 차이를 두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와 눈으로 경험하는 현실 세계의 차이를 조명했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의 예술과 창작 개념을 탐구하는 전시회입니다. 생성형 AI라는 기술을 단지 찬양하거나 혹은 비판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구인의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전시입니다. 로렌스 렉과 호우리안, 김현석과 정영호 등 국내외 작가 9명의 작품 30여 점을 볼 수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그런 인식을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게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저인 것 같고요. 제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축구부, 남중, 남고, 공대, 군대의 전형적인 그런 패크트리를 타고 왔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여자친구가 없었지만 올해는 그래도 운이 좋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편협한 사고방식에 갇히더라도 노력을 한다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공계생을 생각했을 때 드는 고정관념이나 스테레오타입이 아마 가장 듣기 싫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이공계생이라고 다 컴퓨터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컴퓨터를 좀 고쳐달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대생인데 이것도 조립 못하냐 이런 것처럼 좀 이공계에 관련된 스테레오타입들에 관련된 말들이 아마 제일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또 해결하는 것, 그리고 또 나중에 박사 학위를 하면서 또 느낀 점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또 발견하는 것, 그런 것 또한 재미가 상당히 있었고 그런 데서 오는 성취감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4월 2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